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당기면서 멈춰 서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 대부분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잠시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통증을 이겨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오히려 다리 통증을 더 반복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같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흔히 허리의 신경 통로가 좁아진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 안쪽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이나 저림, 힘 빠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통로의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세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신경이 더 눌리기도 하고 반대로 공간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동작이 오히려 신경 통로를 더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는 척추뼈 사이 공간을 줄여 신경 압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거나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다리가 더 당기는 느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는 척추 사이 공간이 조금씩 열리면서 신경이 지나갈 여유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볼 때, 카트를 밀거나 자전거를 탈 때는 오래 걸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 신경 통로가 넓어지는 자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사람이라도 자세 하나로 통증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있을 때 대부분 허리만 집중해서 생각하지만 엉덩이 깊숙한 근육들이 굳어있는 경우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근육들이 단단하게 뭉치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한 번 더 눌리게 됩니다. 결국 허리에서 한 번, 엉덩이에서 또 한 번 압박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허리만 풀어서는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거나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 엉덩이 근육은 점점 더 경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환경이 계속 나빠지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허리를 강화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 전체의 균형과 특히 엉덩이 주변의 긴장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실수는 통증이 시작되면 무조건 허리를 곧게 펴고 버티는 행동입니다. 다리가 당기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신경은 더 강하게 눌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신경이 잠깐 둔해지는 반응일 뿐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오히려 신경 주변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증상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시작된 상태에서 아무 동작 없이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멈추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태 자체가 이미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이기 때문에 신경 압박이 계속 유지됩니다. 결국 쉬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신경이 계속 눌린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회복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경이 눌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공간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통증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회복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평소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허리를 펴고 버티는 습관, 멈춰서 가만히 서 있는 습관, 그리고 허리만 집중해서 관리하는 습관이 모두 신경 압박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통증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 걸으면 다리가 당기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짧은 거리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10분 정도 걸어야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5분, 3분으로 줄어들고 결국 몇 분만 걸어도 멈춰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예민해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시작되는 순간의 대응입니다. 대부분은 통증이 느껴지면 무조건 멈추고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경이 눌린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는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을 곧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당기기 시작했을 때 바로 멈추는 것은 맞지만 그 상태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각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상체를 아주 조금 앞으로 숙이면 허리 안쪽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경이 받는 압박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습관입니다. 길 한가운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더 경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와 엉덩이 주변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다시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쉽게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몸의 상태를 바꿔주는 행동입니다. 주변에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잠시 앉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앉는 자세에서는 허리가 자연스럽게 약간 둥그러지면서 신경 통로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잠깐만 쉬어도 다리로 내려가는 압박이 줄어들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 앉을 곳이 없다면 벽이나 난간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으로 지지할 수 있는 곳에 기대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보내면 허리의 긴장이 줄어들면서 신경 통로가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을 주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 주변의 긴장도 함께 완화되면서 전체적인 압박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 허리만 집중해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엉덩이 깊은 곳의 긴장도 함께 풀어줘야 합니다. 이 부위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 많아서 쉽게 굳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이 근육들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좁히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만 풀어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몸 전체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와 엉덩이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작용합니다. 한쪽이 굳어 있으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엉덩이 깊은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은 신경 압박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통증이 없을 때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플 때만 신경을 쓰고 괜찮아지면 다시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증상은 다시 나타납니다. 오히려 통증이 없을 때 짧게라도 꾸준히 몸을 풀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통증이 시작되는 순간 멈추되 그대로 버티지 말고 자세를 바꿔주는 것, 그리고 허리와 엉덩이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걷는 거리와 생활의 편안함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을 들어도 결국 생활 속에서 쓰지 못하면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리가 당기는 순간은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걷거나 억지로 버티면 통증은 더 빨리, 더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입니다. 외출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무릎을 살짝 풀고 상체를 아주 조금 앞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허리 안쪽 공간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신경이 눌리는 압박을 줄여주면서 다리 당김을 완화시키는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서 있기 때문에 회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벤치나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앉는 순간 허리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신경 통로가 열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깊게 앉아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잠깐 20초에서 30초만 앉아 있어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급하게 바로 일어나지 말고 몸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벽이나 난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도 손을 짚을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손을 짚고 몸을 살짝 앞으로 보내면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긴장이 동시에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몸을 억지로 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무게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과 자기 전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밤새 굳어있기 때문에 가볍게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씩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이 과정을 거치면 첫걸음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엉덩이 주변 근육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 위에 올리고 가볍게 당겨주는 동작은 엉덩이 깊은 곳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위가 풀리면 허리에서 내려오는 압박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다리 당김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강하게 당기거나 오래 유지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원하게 풀린다는 느낌입니다. 통증이 아니라 편안하게 늘어나는 감각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걷는 방식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걷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굳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자주 걷는 것입니다. 조금 걷고 쉬고 다시 걷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를 정해두고 천천히 걷다가 잠깐 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 통증이 급격하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통증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허리를 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허리만이 아니라 엉덩이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만 이해해도 지금까지 반복되던 다리 당김과 걷기, 불편함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가 결국 생활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